어쩜 여기 주인분께서 커피를 주셨어요. 모닝커피. 졸리탱. 그러면 커피 마시고 슬슬 준비해서 나가봐야 할 텐데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저 날씨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름 날씨가 흐린 것 같은데 저게 아침엔 안 저랬거든요? 안개인가? 뭐가 막 지나가네요. 바다로 나갈 수 있나? 11시쯤부터는 날씨 개인다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네요. 우버를 타고 이동 중인데 페루에서는 처음으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기사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국인인 걸 한 번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외모가 그렇대요. 옛날에 공항을 자주 다니셨어서 한국, 중국, 일본인 분들 구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한중일 모두 페루와 다르게 혼혈인 분들이 적어서 인종의 차이가 없이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지금은 기사님께서 페루에 중국 인종이 섞이게 된 시기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약속 시간을 금쪽같이 지키는 저는 오늘도 먼저 도착해서 가이드분과 만났습니다. 과자 나눠주셔서 과자 먹는 중. 3분의 백인 가족, 2분의 인플루언서 흑인 커플, 그리고 아시안 저 혼자. 모든 분들이 모였으니 이제 투어를 출발해볼까요? 작은 쪽배를 타고 조금 이동한 후 커다란 배로 갈아탈 거예요. 제가 물을 좋아해서 멀미도 없고 파도 심한 날 배 타고 두둥실 떠다니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럼 통통통 달려볼까요? 선착장에서 통통배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네요. 저 옆에 보이는 배가 저희가 옮겨 탈 배예요. 큰 배로 옮겨 타고 조금씩 스몰 토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분은 K-팝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족분들은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니 국뽕 이렇게 충전되네요. 아직은 도시와 가까운 곳이에요. 하지만 이 배를 타고 무려 30분이나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굉장히 센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멀미약도 공짜로 미리 주시더라고요. 바다의 남자, 저 키만큼 잡화점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조각 같은 암벽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점점 짙어지는 안개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찍지는 못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돌고래도 볼 수 있었고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르고 더운 남미에 사는 펭귄이 물속으로 꽂히듯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가까이 있는 섬조차도 저렇게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이드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은 거의 1년 내내 안개에 감춰진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서 이렇게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보니까 꽤나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사자를 보러 가는 중이죠. 아주 온순한 친구들이라 만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은 조금 무서웠어요. 이렇게 깊고 어두운 바다에 안개까지 잔뜩 낀 채로 수백 마리의 바다사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마치 지옥의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다 고라니 같은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바다사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은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절벽에 오르는 바다 사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재밌어요. 이곳은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는 섬에 내동쟁이 쳐질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자, 그럼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Die vrouwtjes nou lichtbruin en die mannetjes donkerder bruin? 바다 사자 겁나 많은. 거의 우리나라 고라니급으로 꾀꾀거리는데. 진짜 어때요? 조금 무섭죠? 깊은 바다에 통동 떠 있는 것도 좀 무서운데 소리까지 조금 기괴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같이 투어하시는 분들 중에 물에 직접 들어가 보겠다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물속에서 카메라가 오작동을 했었나봐요. 저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영상 파일이 잘못돼서 역동적인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다사자 코앞까지 수영해서 다녀왔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친구들도 슬쩍슬쩍 만져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치고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체감이 되시죠? 사실 허우적대다가 바닷물을 워낙 많이 마셨는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많은데 과연 깨끗한 물이었을지 좀 지금 이 끝도 안 보이는 바다를 달려서 숙소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추워가지고 빛의 터를 몸에 두르고 있어요. 저 사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오늘은 힘들게 물놀이도 했으니까 조금 푸짐하게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사실 구글맵으로 어쩌다가 찾은 뷔페인데 현지인분들께서 애용하시는 뷔페 같더라고요. 물가가 저렴한 편인 페루에서 60솔, 약 2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보니까 생일 기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곳의 뷔페 시스템은 조금 특이했어요. 직접 가서 종업원분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하는 메뉴를 종업원분께서 담아주시더라고요. 역시나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셔서 열심히 손짓으로 떼떼 하면서 요청드렸어요. 근데 저 이 식당에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오로지 이 식당 덕분에 페루의 모든 분들이 착하고 온화해 보였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속 다가오셔서 요청사항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음식 담아주시는 분 한 분을 붙여주셔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또 어떤 종업원분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매운 소스가 필요하냐고 물어봐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영어를 할 줄 모르시니까 영어 할 줄 아시는 그 종업원분을 굳이 끌고 오셔서 통역을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적극적인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사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식사를 잘 못 챙겨 먹고 끼니를 걸을 때가 많은데 이번 뷔페는 제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페루의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기회가 되었거든요. 저는 페루에서 생선회로 만든 전통 음식을 먹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해초와 함께 무친 생선회였는데 맛은 좋았지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고수가 들어가 있어서 하지만 저들의 친절함에 보답하고 싶어서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선 요리와 닭 요리, 볶음밥류와 튀김류, 샐러드류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어느덧 3접시째예요. 저 왼쪽에 보이는 매운 소스는 제가 멕시코에서 먹었던 하바네로 소스보다 훨씬 더 매웠어요. 제 종소리에서 땀이 살짝 날 뻔했으니까 한국인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또 가게 중앙에 앉아서 그렇지만 저 옆쪽에 앉으시면 바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훌륭한 뷰를 자랑합니다. 저는 오늘 바다를 지겹도록 보았기 때문에 패스했어요. 이제 저도 배가 많이 찼기 때문에 디저트 타임을 가졌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사실은 주스나 푸딩일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음식이더라고요. 약간 과일로 만든 스프나 죽 같은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 패션후르츠랑 파인애플로 만든 것이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아이였어요. 저 친구는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부드러운 쿠키 느낌의 케이크 시트 위에 달콤한 생크림과 그 위에 오렌지잼 같은 것을 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먹은 저 아이도 정말 맛있었어요. 뭔가 또띠아를 튀겨 바삭하게 만들고 그 안에 진하고 꾸덕한 초코 시럽을 가득 담은 느낌이었어요. 달달함이 극에 달해서 디저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익숙한 맛이었어요. 브라우니는 아니고 한 초코빵 정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빵이었어요. 저는 리마 시내에 숙소를 잡은 게 아니라 공항에서 가까운 해변가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빈민촌과 조금 가까워서 위험할 수는 있지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빈민가야 뭐 우버로 빠르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도 우버로 쉽고 저렴하게 이동 가능하니까 무엇보다 페루 현지 가족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해변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들이 무얼 하며 연휴를 보내고 무엇을 먹고 즐기며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지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비교적 관광객이 잘 안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도 제게 과분한 친절과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페루가 반정부 시위로 인해 불안정하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수도인 리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진 않더라고요. 내일 리마 중심지를 한번 둘러보고 쿠스코까지 가본 후에 다시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배가 너무 불러서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만큼 자파점이었습니다.